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세기 멘토입니다. 봄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망우를 빵 터뜨리려고 하고 그렇죠. 있는데요. 예. 자, 올해 같은 경우는 꽃샘추위 때문에 아마 개발 시기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 주식하다 보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말은 좀 이 골치 아픈 것도 털어내시고 꼭 그냥 다녀오시는 게 좀 어떻겠냐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을 갈 때 꼭 차 타고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댁 앞에 꽃들이 싹 피기 위한 준비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마음 편안하게 보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중요한 거 하나 있죠. 다음 주 우리 뭘 해가지고 먹고 사나?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의 다음 주 내주 전략을 확실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 궁금하신 분들 참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번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한데요. www.sentv.co.kr입니다.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주식 시장에 전투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기 위한 투맨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잠깐 우리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멘토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아주 기분 좋게 박힌 맞습니다만은 좀 아쉬움이 좀 많았던 시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숲은 아직 겨울인데 나무는 꽃이 만발하는 아주 그런 장이었어요. 실적인데요. 네. 거래소 차트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쉬운 장이죠. 지금은 뭐 반등의 성격의 장이니까 굉장히 좀 아쉬운 장인데, 종목들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뭐 신고가가 나오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는 거죠. 외국인들 거래소는 10일째 매도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들이 200억 매수했고요. 기관도 상당수 거의 300억 넘게 매수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개별 장세가 화려하게 나온다는 거죠. 작년 이맘때도 이러한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3차 상승을 하지 않겠냐 할 정도로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자, 거래소는 1950포인트 정도가 반등의 영역인데, 일단 거기까지는 가는 게 보이고, 역시 개별 종목 장세가 앞으로 좀 진행되지 않겠냐,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좀 되네요. 그러면 오멘토님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뭐 지수는 보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지수 보면 짜증이 좀 나거든요. 네. 종목에 집중하자. 최소한도 이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일단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그 시점까지는 다음 주 중순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때까지는 대형주 쪽은 좀
작은 박스권이고 개별 종목들이 계속 시세가 나오는 그런 장사는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은 보유의 전략이고요. 개별 종목적으로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좀 됩니다. 네. 남은 멘토님은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장요? 예. 저는 뭐 오늘 장 양시장 모두 올라가다 보니 기분이 좀 좋았는데요. 저는 뭐 오늘 장 한마디 하자면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자, 이렇게 생각납니다. 그건 최근에 이제 그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들을 보면은 외국인들은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신나게 두들겨 팼고요. 기관들은 재밌게도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신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사람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있는데 일단 오늘 시장은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성장주든 가치주든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서 꽤 좋았다. 이러한 흐름들을 우리는 어떻게 쭉 이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오늘의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뭐 저가 대형주냐 아니면 거래소냐 코스닥이냐 이런 나누기보다는요. 양쪽 다 안정적인 어떤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 정도로 간략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이제 특징 종목들, 오늘 장 시장 우리를 갖다가 가슴 졸이게 만들었던 그 종목군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정밀화학인데요. 삼성정밀화학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쵸? 올라갔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삼성정밀화학 어떻게 네. 보시죠? 예, 삼성정밀화학이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 뭐 아주 급등세를 보였어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8% 넘게 상승했는데 아마 거의 1년 만에, 6개월 이상이죠? 거의 1년 만에 최고치 상승이 아닌가 할 정도로 아주 급등세를 좀 보였습니다. 삼성정밀화학에 두 가지 재료가 좀 나온 것 같아요. 네. 하나는 뭐 이제 그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 자회사가 했었는데 그것을 좀 매각을 하겠다. 1,400억에. 그래서 뭐, 나스닥에 상장되는 뭐, 반도체 회사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네.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한 재료가 나왔고요. 두 번째 재료는 이제 2차 전지 재료 사업인데, 그것이 이제 강화되면서 앞으로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게,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가 나면서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부터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좋아지지 않겠냐?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나머지 대통령은 네. 한도중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동일한 재료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일단 뭐, 이번에 폴리실리콘 회사 매각하면서 산 회사가 네. 결국 이제 웨이퍼 제조업체인데 상장하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상장됐을 때는 지분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겠는데요. 그렇겠죠.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삼성이 지금 그 지배구조 개편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 전자재료 쪽이 사실 좀 겹쳐가고 있는 부분이 제일모직도 전자재료 쪽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 그렇죠. 네. 삼성정밀화학도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봐서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재료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지금 수원에서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뭐 제일 기획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봐서는 좀 삼성정밀화학이 보조 역할을 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배구조 자체가 지금 제일 기획과 좀 분리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 쪽으로 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하네요. 예. 저도 뭐 제일모직이 기본 추구를 하고 삼성정밀화학 코닝이라든지 그렇죠. 석유화학 쪽에서는 서포트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예. 앞으로도 변화가 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 예. 그럼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장기적인 전망으로 좀 괜찮을까요? 제가 봐서는 일단은 이제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 재료 가지고 지금 한 달 가까이 지금 장이 올라오다가 오늘 좀 폭발을 좀 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특징이 3일 이상 상승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예요, 사실. 예.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제가 봐도 되는데, 제가 봐서는 추경되기 좀 어렵다. 그래서 5만원까지는 진짜 못까지 가능하다. 근데 그 이상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4,000원 정도 남았으니까 갖고 있는 분들은 좀 매도하는 게 낫지 않겠냐. 네. 나머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바닥에서 탈출하는 거니까 그렇죠. 누워있던 종목이 바로 서지를 못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의 실적 확인 과정도 좀 거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매수 추격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조정세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까요? 다음 종목 보니까요. 와이솔입니다. 와이솔. 이름이 독특한데요. 와이솔. 예. 와이솔이 오늘 역시 오늘 급등했습니다. 분명히 급등한 이유가 있을 건데요. 굉장한 급등입니다. 호세기 멘토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요즘 뭐 사물 인터넷자만 얘기만 나오면 급등을 합니다. 이게 막
작년 같은 경우는 3D 해가지고 그 얘기만 해도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물 인터넷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오늘 와이설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사물 인터넷에 필수적으로 들은 SAW 해가지고, 서페이스 아코스틱 웨이브라는, 굉장히 영어 어렵죠? 자, 이 필터인데, 이 필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자기가 원하는 주파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잡아내가지고 잡음을 없애는 그런 필터예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꼭 필요한 그런 재료를 만든 회사인데 이게 와이에서 유일하게 국내에서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주 급등세를 이제 보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와이설 오늘 잘 보셨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워낙에 뭐 급등하는데 상한가까지는 치지 못했지만 굉장히 상승 많이 했는데 최근에 진짜 사물 인터넷 하면 난리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이게 단순한 몇 종목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산업 전반전에 다 걸쳐 있는 업종이 아닐까요? 예. 근데 이제 어떤 독보적인 기술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 가지고요. 앞으로 계속 봐야 될까요? 제가 봐서는 지금 장의 대형 주장이 아니니까 사물이 대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지금 아마존이라든지 네, 뭐 네. 이런 데서는 뭐 굉장히 지금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괜찮다고 보는데 어떻게 남은 회사님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이제 이틀 전인가요?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시스코 만난다고 했을 때, 시스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물 인터넷 쪽으로 제일 맞습니다. 강력하게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인데, 괜찮기는 괜찮은데, 사실은 실체 없는 종목들도 실제로 많이 있어가지고, 옥석을 잘 가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따라가기에는 어떨까요? 와이솔 같은 경우에? 제가 봐서는 지금 오늘 뭐 리포트를 보니까 18,000원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네. 제가 봐서는 13,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들어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정에 들어오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는 다 뭐 가능한데 내일 이후부터는 너무 추격 매수세들은 한번 또 맞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5,000원 정도 항상 보면 기관들이 높게 잡으면은 그때가 꼭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월요일 정도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지금 그 와이소 같은 경우 너무 늦게 달리기 시작하면 안 되거든. 사물 인터넷 막 달려갈 때 같이 덩달아 뛰었으면 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건데, 이제 남들 다 먹고 이제 설거지하러 가고 있는데 혼자 국수 달라고 누른지 팍팍 끓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추격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이렇게 네.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핫 키워드입니다. 오늘 종목은요, 유니선입니다. 유니선. 자, 유니선 같은 경우에 이 풍력 관련해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유니선이 오늘, 급락을 했어요. 하한가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이거? 유니선 보면 좀 안타깝죠. 이 종목이 몇 년 전만 해도 상당히 코스닥에서는 좀 알아준 종목인데, 오늘 주가 보니까 1645원 하정이고요. 보니까 그 이유를 보니까 역시 차는 적절하고 나오더라고요. 예, 사전 갖고 적절죠. 계신 분들 상당히 좀 괴롭다 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우선 이 종목을 보다 보니까 12일, 지금부터 8일 전에 모 증권 TV 방송인데, 거기에서 이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했더라고요. 추천해가지고, 전문가가 이게 4년 연속 적자 들어가면 관리 종목 들어가는 거 다 할 건데, 이런 걸 추천했는데, 그 밥을 먹고 다니나? 진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근데요, 이게 진짜 나쁜 거는요, 정말 나쁜 게 뭐가 있냐면, 이번 2월 달에 1600원까지 떨어지고 나서, 다시 2000몇백 원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때 외국인들이 외국계 계좌로 탁 땡겼다가 다 팔아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의도적 상승 베팅에 이 달려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들 너무 마음 아프거든요. 참,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봐서는 지금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니슨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좀 앞으로 전망은 좀 장기적으로 괜찮지만은 관리 종목 지정하고 적자 4년이니까 아무래도 감자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우여곡절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좀 줄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좀 횡보라든지 어떻게 거래가 좀 터질 때 우선 절반이라도 줄여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보면서 뭐 이렇게 좀 저가 매수하면서 나가를 낮추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네. 예, 남은 대표님은 지금 만약에 우리가 좀 물렸다, 2,300원에 물렸다, 어떻게 좀 빨리 나올 것 있을까요? 아,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단 네. 이 저점 부근에서는 일단 거래가 좀 될 것 같아요. 1,620원 정도의 그렇죠. 거래가 되는데 네. 저는 일단 여기서 반이라도 일단 줄여놓고 그렇죠. 나머지 반은 뭐 좀 더 추이를 보고 하는 게 괜찮지 않겠나. 일단은 무조건 물량을 최대한 많이 줄여놓은 게 좋겠고, 혹시나 이 잡으신 분이 있다면 두 번 다시 이제 이런 종목에는 안 봐셔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 종목들 좀 살펴봤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히든카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인터넷 이 증거 게시판을 보면은요, 인터넷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답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은요, 장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내 종목은 떨어진다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장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거 상관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멋진 쪼카 같은 히든카드를 가지고 계십니까? 히든카드가 뭐냐면, 앞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숨겨둔, 이것만큼은 정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을 만한 멋진 조카 같은 히든카드 과연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부터 제가 오늘의 히든카드를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는데요. 한 번에 공개를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한 개씩 풀어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멋진 히든카드를 오늘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키워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뭐지? 두 번째입니다. 부도. 아이고, 큰일 났네. 자, 세 번째 뭘까요? 비상. 이야, 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왔네요. 엄청 조금 감이 옵니까? 감이 오신 분들은요, 굉장히 센스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센스 없다고 해서 주식 투자 실패하는 거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히든카드를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자동차라고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자동차. 일단 가장 자동차에 대한 이슈는요, 한국과 캐나다의 FTA로 관세 6.1%가 3년 후에 철폐된다. 그렇다고 본다면 분명히 시장 점유율 상승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즉 뭐냐면 자동차 산업은요, 앞으로 굉장히 볼만한 산업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아주 무섭네요. 부도. 망했다. 자,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주식하면서 제일 무서운 이야기가 이거 아닐까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께 던지는 제시어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다, 이거. 우리 자동차 하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 무슨 생각했어요? 현대차야!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1등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요, 비상입니다. 이제 훨훨 날아간다. 여기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상이 곧 희망을 찾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비상을 저는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대중의 뒤안길에 꽃길이 있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하는 주식 격언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어디서 이제부터 히든카드를 꺼집어낼 것인가를 한 개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2월 달에도 자동차 생산은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6.3%가 증가가 됐는데 내수는요, 8.4%가 증가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업체별로 어느 정도 증가됐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아차가 27.3% 증가했고요. 쌍용차가 23%,
현대차가 5.6%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 GM과 르노 삼성은 25%와 무려 46%까지 감소되면서 극명한 자동차 산업 내 기업들의 차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종목이 어느 건지 살짝 들어왔습니까? 찍으세요. 1번이야. 찍자. 쌍용. 더블 드래곤이네, 더블 드래곤. 야, 쌍용차가 나왔네.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쌍용차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자동차 회사 안다. 두 번째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부도, 그죠? 지금 여러분들 쌍용차 하니까, 야, 그 부도 난 기업 아니야? 이제 소위 말해서 막간 기업 아이가?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제가 끝에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비상을 가져왔단 말이죠. 최근 내용 볼게요. 회계 조작 의혹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유럽에서요, 지금, 품질 인증뿐만 아니라 지금 우수 모델 선정으로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2011년에 이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에서 다 철수를 해버렸어요. 완전 2000년 후반에. 근데 2011년부터 조금씩 콜이 들어오니까 스위스에 한 개씩 던져봤어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인기가 싹 살아나니까, 가만 놔둘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중국 시장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중국 시장의 지금 대세 자동차는 무슨 자동차라고 생각하세요? 다 전기차 떠오른다. 전기차다. 천만의 말씀. 중국이에요. 최고의 이슈의 자동차는요, 바로 SUV입니다. SUV. 길이 안 좋은 데가 아직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SUV 인기가 날로 찌릅니다. 중국의 자동차값 굉장히 비싸거든요. 한국 자동차. 그런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다. 그리고요, 이제 봄 아닙니까? 봄이면 어딘가로 놀러 가고 싶어 한다. 레크레이션 비클, RV죠. 그러면 쌍용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체어맨 이 라인업 뿐만 아니라 이 SUV, RV 쪽 라인업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요, 쌍용의 딴 거는 몰라도, 세단은 몰라도 아직도 이런 RV나 SUV는 최고다. 굳이 고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2월달 보세요. 그렇게 25% 이상의 성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 기업의 실질적인 내용으로 좀 위험한 부분은 없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자, 이 쌍용차 한번 보세요. 야, 이럴까요? 이렇게 2009년에 그냥 그 문 그대로 닫아가지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2010년, 11년에 정체기간 이후에 2013년 들어서 이 빨간색 매출액 늘어나는 거 보세요. 이거 엄청나네, 이거. 이익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거에 쌍용차만, 지금 여러분들이 쌍용차 주식을 안 들여다보고 계신 분들은요, 쌍용차면 부도 나는 정보, 관리 종목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정중동이에요. 밑에서는 발로 막 지어가면서 이렇게 살려놨어요. 삼성이 내려앉고 GM이 내려앉는 동안에 쌍용차가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를 줄이야.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죠. 이거 진짜 드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 내 혼자 묵기도 아까운 종목인데 여러분께 한번 멋지게 한번 공유 한번 해보자. 왜? 첫방 투맨쇼의 첫방이 히든카드로 제가 가져온 종목 아닙니까? 자, 그래서 2013년만 이제 1년을 분기별로 잘라가지고요, 제가 실적을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봤는데, 지금 매출액이요, 매출액이 1분기, 2분기. 자, 2분기 항상 많죠? 이게 왜 많아요? 제가 말씀해드렸죠. 계절적 성수기가 2분기거든요. 1분기에서 2분기 굉장히 많이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3분기 정체고요. 저 4분기래요. 4분기에서 1분기로 여기서 이제부터 1분기, 2분기 이렇게 늘어나 버리면요, 이제 매출액이 쭉 하고 올라가 버리죠. 그런데 이익 규모 보세요. 4분기에 확실하게 이익이 돌아나가더라. 이거 완전히 뭐예요? 비상이다. 바로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쌍용차나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보는 쌍용차는 달라져야 된다. 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깊이 있게 기업의 내용을 보고 가서 수익을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밸류밴드 있지 않습니까? 나무누멘토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밸류밴드. 저 먹고 해도 저거는 나무는 맨날 밸류밴드야. 그거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밸류밴드 차트 한번 보실게요. 지금 뭐냐면 이 밴드의 방향이 전부 다 이게 지금 재무제표 가지고 만든 차트라 그랬죠. 뭐 이동 평균선 일목균인포 그 뭐고 그 화가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업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상향하고 있는데 아직도 파란선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밸류에는요, 기본적으로 회색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파란색이죠? 노란색까지는 당연하게 가는 거고, 회색까지 진격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구간, 9,500원에서 7,500원 사이에서는요, 그냥 눈 감고 사셔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가격으로 팍팍 찍어 드릴게요. 매수 가격 8,300원. 8,300원 지금 가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가격입니다. 바로 여기 부분이라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면 틀림없다. 한번 공략해보자. 목표 가격은요, 1차 목표가로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10,000원입니다. 1차 목표가 10,000원. 손절매 가능성 거의 없는데요. 일단은 적어 놓기만 했을 뿐입니다. 자, 7,300원 손절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쌍용차. 정말 이 회사의 어떤 그 기업 마인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국민적으로 지금 이름 공모한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좋은 이름 한번 지어주세요. 주식 사신 분들은요, 좋은 이름 지어가지고 수익 빵빵 터지기를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의 히든카드 나무누이의 쌍용차였습니다. 네, 오세기 멘토입니다. 자, 다음 주, 오늘 또 첫 방송이고, 다음 주에는 여러분께 뭘 추천해 드려야 되는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사실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종목이면은 확실하게 다음 주부터, 아니, 올해 한 1년 정도 봤을 때 이 종목은 좀 승부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올해 장을 보면은 하반기 대형주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종목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목은 소형주면서도 대형주하고 비슷한 팔방미인의 종목입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과 맞물려가지고 팔방미인의 종목.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많이 올라갈 종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역시 경기 회복입니다. 자, 이 종목의 특징은 다방면으로 경기 회복에 밀접해 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경기 회복과 아주 밀접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입니다. 이 종목의 경기 회복과 밀접하다. 이거 눈치채셨죠? 작년에 안 좋은 업종을 좀 비슷했다는 얘기죠. 올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턴어라운드에서 많이 올라갈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금이 매수 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별 종목 보면은 지금 무서워서 못 사요, 지금. 바닥에서 2배, 3배 나게 지금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이 아닌 이제 살만한 종목이다. 그래서 지금 사는 게 적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 경기 회복인데 이 경기 회복에서 다방면 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다방면이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네. 이 회사가 북미 셰일가스 그리고 플랜트, 해양 플랜트, 건설업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된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 자체가 작년에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30% 대비 좀 안 좋았었는데 1분기부터 그것을 만회하고 하반기부터는 대규모 공장 증설을 하면서 상당히 올라갈 것이다. 이런 종목입니다. 뭐 잠깐 제가 종목을 살짝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안 놓쳤을 거예요. 예. 근데 아마 영어로 나와가 그 종목이 좀 생소해가지고 여러분이 몰랐을 겁니다. 저도 예.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은 이 종목이 바로 코스닥 종목 중에 핵심 종목 바로 DK락입니다. 네.
자, 이 DK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회복과 관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이 종목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이. 자, 지금 DK락 말씀을 드렸죠? 예. 자, 이 종목이 특징이 뭐냐면은 대형 건축물, 건조물에서 그 내부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재는 이런, 볼트, 너트, 밸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게 되면 이제 디테일하게 제품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준비는 많이 못했어요. 이거 말고도 제가 봐서는 3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거 설명하면 시간이 모자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잠깐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왜 제가 이 종목이 다방면이냐? 이게 보시다시피 벌써 네 가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천연가스, 자동차, 천연가스 차량. 그 다음에 조선 쪽, 이런 배에 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유시설, 그 다음에 철도 차량에도 지금 부품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반도체, 그 다음에 해양 플랜트, 그리고 화력 수력 발전소네요. 제가 북미 셰일가스 얘기 좀 많이 들었고 해양 플랜트 말씀드렸는데 이게 세계 셰일가스 분포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천연가스 문제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난리가 났죠. 유럽이 지금 러시아한테 30% 정도 천연가스를 받는데 이것 때문에 뭐 유럽이 제재를 못하지 않겠냐. 사실 우크라이나가 유럽에서 세 번째로 셰일가스가 많은 회사입니다. 미국이 지금 왜 경기 지표가 좋으냐면은 이 셰일가스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은 이 셰일가스는요, 천연가스의 비용의 5분의 1에서 9분의 1의 가격으로 이게 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하는데 일조한 게 바로 이 셰일가스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만 지금 생산하고 있지 다른 나라는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유럽의 영국이라든지 이 동유럽, 유럽에서는 지금 이 셰일가스를 러시아에서 어느 정도 지금 줄이면서 셰일가스를 캐야 되지 않겠냐. 근데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 부분에서 유럽에서 이 셰일가스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그래 보시게 되면 중국이 1위입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 셰일가스를 못 내요.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미국인데요. 그리고 남미, 그리고 유럽입니다. 이 셰일가스는 앞으로 무궁무진합니다. 원유가 지금 사우디가 1위, 지금 러시아 2위입니다만 이 셰일가스로 보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이 자원 1위 국가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앞으로 셰일가스 생산 그런 시설 같은데 아마 많이 들어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셰일가스에 관련돼서 이 부품이 꼭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조선 얘기 좀 드렸죠, 아까요. 해양 플랜트 말씀드렸는데 이 해양 플랜트의 이 디케이락 기술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너트라 밸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자, 조선 빅3 1, 2월 달 그 실적을 보니까 작년 대비 벌써 60% 이상 굉장히 많이 나왔죠. 지금 삼성중공업이 3척, 9척 그렇듯이 뭐 대우조선 같은 것은 얼마 전에 LNG선 또 수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도 지금 수주 잔고가 굉장히 쌓이고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건설 쪽을 좀 보게 되면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1분기 그 해외 플랜트 수주가 162억 달러래요. 작년에 이제 이러면 이맘때 96억 달러니까 전년 대비 한 67% 늘었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만 조금 경기가 좋지 않지 미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굉장히 좋아요. 미국에서 오바마 정부가 얼마 전에 의회한테 보고서를 냈습니다. 무슨 보고서를 냈냐면은 미국은 작년에 1.9% 성장을 했지만은 올해와 내년 3.1%와 내년에 3.4% 성장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2월 달에 6.7%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제니 앨런 FED 의장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6.5% 미국의 이 실업률을 기준으로 하지 않겠다. 이제 6.5%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앞으로 올 하반기 되면 6.2%, 3%까지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경기 회복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재정 적자도 상당히 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작년에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견조하게 오를 것이다.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이 이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은 유럽 같은 경우도 1에서 1.5%니까 하면은 경기 회복은 올 상반기는 중국 덕에 애를 먹기는 하겠지만은
유럽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중국이 최소한도 7%대를 유지한다면은 역시 우리나라 이 조선이라든지 화학 철강이 바닥에 탈출하면서 경제력이 나오지 않겠냐 봅니다. 이 핵심의 중심에 있는 게 디케이락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올 4월 이후부터 올 하반기부터는 굉장히 크게 오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쭉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자, 디케이락 차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차트가 바로 이런 차트입니다. 주가가 이제, 주가가 내려오다가 턴어라운드를 이제 시작하면서 서서히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거래가 바닥선에서 큰 양봉을 지금 냈어요. 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이 9,000원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종목이죠. 예, 보시게 되면 뭐 9,000원 이하로 잘 안 들어가는 종목인데 주가 9,000원을 깨면서 8,000원까지 내려왔다가 큰 양봉을 내면서 주가가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이제 거래를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때 거래가 터지면서 9,000원대 박스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기관의 그 추천도 나왔죠. 그리고 오늘 주가가 또 121선까지 들어왔습니다. 보통 121선이 뭡니까, 여러분들? 121선은 실적이 좋아지냐, 나빠지냐 기준이 되는 겁니다. 실적이 나빠질 때, 지난 4분기 실적이 제가 나쁘다고 그랬죠. 그때 영업이익 순이익이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그러면서 주가가 121선에서 급락을 맞았다가 그것이 해소되면서 지금 그 제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121선 돌파는 이제 기정화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얼마나 실적이 나올 거냐. 1차적으로 일단 매수가는 뭐 9,700원 전후 정도 40엔 무난해 보이고요. 뭐 손절이 일단은 9,000원 무너지면은 큰일 나죠. 그러면은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니까. 그래서 9,000원 무너지면은 팔고,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11,50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5,000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디케이락 여러분 확실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색이 멘토였습니다. 자, 다음 주는요, 쌍용차와 디케이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대박 수익률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자, 종목 상담, 네,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에서 2번이고요. 무료 문자 013-3366-0110입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 가능하신데요. www.sentv.co.kr로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문자로 주신 분의 종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주셨네요. 6102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아프리카TV를 오멘토님께서 하실까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한번 해드리죠. 예, 알겠습니다. 예, 아프리카 TV 보면은 요즘 급등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갖고 있는 분들은 행복한 고민이 아니겠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자 주신 분은 지금 아마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돈 올라가는데 돈 숫자가 머리에 빙빙 도니까. 근데 과연 불안하긴 하죠. 올라가도 불안하고 내려가도 불안하게 주식 투자합니다. 근데 행복한 고민입니다. 자, 얼마에 사셨는지 제가 보니까 9,150원이에요. 아이고, 뭐 대박 났습니다. 예. 자, 비중이 20%. 아깝죠? 좀 많이 넣었으면 좋았는데. 자, 이 종목은 제가 봐서는 일단은 갖고 가자입니다. 왜 갖고 가냐?
초반에는 기관들이 조금 들어왔었어요. 근데 지금 달리는 것은 누가 달립니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확 쥐고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끝까지 해보자는 거죠. 자, 아프리카티카는 지금 모바일 게임 산업, 두 번째는 이제 앞으로 뭐 월드컵이라든지 야구 이런 부분들 상당히 뭐 아프리카 TV에는 호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도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물량이 나올 때까지는 보유하자입니다. 그때는 두 번에 걸쳐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보면서 재고는 다음 주에는 일단 매도 한번 하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해서 가져간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벌써 10,000원에서 벌써 다음 주면 30,000원 아닙니까? 3배예요. 그러면 좀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욕심 버리시고 27,000원 넘어설 때부터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 10%씩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매도하고 다시 보시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프리카 TV 한번 매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 그렇군요.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잘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KC텍이요. KC텍이요. 매수 가격이 얼마에 사셨죠? 6,740원에 6,740원.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10%요. 10%요. 아, 그렇군요.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실적이 좋다고 오고, 어떤 사람은 안 좋다고 오고, 네. 얼마까지 갈 수 있을란가, 또, 좀 비중을 한 10% 더 늘려도 될란가, 그거 궁금해서요. 아, 예. 비중을 더 늘려도 될지, 아니면 얼마까지 가져가야 될지, 그게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군요. 얼마 선까지 갈 수 있을란가.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해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수화기 내려놓으시고요. 계속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KC텍입니다. 이제 과거 이제 디스플레이와 이 반도체 부품 쪽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회사예요. 특히 반도체 쪽으로 굉장히 유명했다가 한때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반도체 쪽에서 이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요. 자회사 인수도 하면서 대량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시청자분께서 전화 주시면서 실적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는데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업이요, 보통의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상 최고치 실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실적으로 본다면 전혀 문제 없고요. 사실은 5,000원대부터 계속 사 들어가도 괜찮은 종목이거든요. 지금 6,900원은요, 절대 고평가 가격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부담스러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지금 아직은요, 여기에서 끝날 종목은 아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 종목이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는 타고 가고 있는데 조정다운 조정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종목이 계속적으로 기관들이 끌어당겨주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수급적인 부분이 기관들은 가만히 있고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가는 형태거든요. 기관들이 팔게 되면 그 시점에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결론을 지어드리면은요, 지금 10% 가지고 있는 것은요,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대로 가져가셨다가 언제 이 추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0%니까요. 그냥 계속 가져가십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거냐면 한 8,000원 선까지 나올 수 있어요. 8,000원 선까지는요.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 8,000원 가기 전에 한번 급락이 들어와서 한 6,900원 현 가격대로 다시 밀리면은요. 그때 한 10% 정도 더 사보세요. 그러고 나서 8,000원까지 가져가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1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이고요. 2분기까지도 굉장히 전망이 좋으니까요. 자, 10% 그대로 보유하시고 8,000원까지 끌고 가다가 중간에 한번 조정이 들어오면 한 10% 정도 더 타보자. 단 7,000원 이하 가격이지만 그리고 8,000원 올라가면 그때 이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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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어승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유, 목소리 씩씩하십니다. 네. 예. 자, 어떤 종목 상담받고 싶습니까? 제2계획이요. 아, 제2계획이요? 예. 예. 사실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23,300원에 30%요. 아, 예. 언제 사신 거예요? 이틀 전에요. 아, 이틀 전에? 네. 매매 잘 하시네요. 근데 오늘 안 올라와서 기분 나빴겠네요? 예. 지금 15포인트 올랐는데 이거만 안 올라갔어. 그죠? 속상해서. 예, 근데 내려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아, 근데 뭐 오늘 뭐 샀는데 200원 내려갔으니까 뭐 손실은 크진 않았죠? 예. 제가 근데 요거는 크게 먹기보다는 조금 수익이 네. 좀 날 수 있기는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 아. 제가 이제 상자 좀 이게 진단을 해 드릴 테니까. 예.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두 가지 약재가 있어요, 이게. 제1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 자체가 안 좋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제1기업이 아직 광고 시장이요. 모바일 시장으로 집중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예. 두 가지가 안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 실적이 안 좋은 종목,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은 종목, 예?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화 뭐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지금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예. 자, 제1기획 뭐 사신 거는 뭐 무난해 보이는데, 일단 뭐 크게 오르기 좀 어렵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매매가 요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23,300원이니까 그렇게 뭐 무리 없이 사신 거예요. 근데 올라가기는 버겁습니다. 왜냐면은 매매를 보니까 뭐 외국인들이 뭐 계속 매도가 나왔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외국인들이 뭐 328만 주인데 지금 뭐 한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내에 지금 318만 주. 기관도 같이 매도하죠. 이제 겨우 기관들은 조금 입질이 들어오는데 외국인이 입질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아, 뭐냐? 올라가도 반등의 영역일 뿐이다. 이거죠. 그래서 23,300원 정도, 23,000원 정도가 단기 바닥. 그러니까 역배열이면서 지금 가지런히 지금, 이렇게 어느 정도 폭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반등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많이 들어올지는 어렵지 않겠냐 보네요. 그 폭은 일단은, 24,500원에서 25,000원 사이가 이 부근이 좀 강력하게 지금 저항대 역할을 하지 않겠냐 봅니다. 그래서 반등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24,500원 내외 정도에서 일단은 반등이 한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일단 30%니까요. 24,500원 정도 부근 정도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한 20%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봉 월봉을 봐도 바닥인데 크게 오를 자리는 없다.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최소한도 외국인 매수와 실적이 주어지는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24,500원 정도에서는 한번 털어주시고 다시 보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예, 전화 한 통, 마지막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저 삼성 SDI요. 삼성 SDI요. 예, 매수 가격이 18만 2천 원요. 18만 2천 원요. 예, 이거 조금 높게 잡으셔가지고 고생을 좀 하고 계시네요. 지금 한 8개월 됐어요. 8개월, 예, 그 정도 되셨군요. 매수를 해야 되는 건지 네. 너무 지루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참 뭐 이거 감을 못 잡겠어요. 예, 비중은 어느 정도 되세요? 비중 30%요. 비중 30%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요, 삼성 SDI 느낌 조금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해 드릴 말 테니까요. 듣고 이걸 매수했어요. 네. 방송 이제 끝까지 잘 들으시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대로 한번 따라오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올게요. 네. 예. 자, 삼성 SDI 작년에 이 삼성 SDI 추천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해서 분명히 사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타이밍이 이렇게 좋지가 못했습니다. 항상 먼저 주가는요, 희망을 가지고 먼저 달려가지만 실적이라는 걸 마주치게 되면은요, 그냥 한없이 작아지는 게 또 주가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좀 부족한 부분이 결국에는 다시 다 떨어졌죠. 그러면 희망만 가지고 갔다가 제자리에 왔는데, 그럼 실적이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질 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는 실적도 좋아지고 희망도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요, 이제 더 이상의 가격 하락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요, 정부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향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뭐 기아 소울부터 출발해가지고 전기차 시장이 열리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 스테이션 자체가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2, 3년 뒤에 이제 수소 연료 전기차와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여튼 이제 삼성 SDI는요, 전기차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ESS 대용량 저장 장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차 소형 전지에서 실적을 많이 갉아먹었는데, 이번 이제 대용량 디바이스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 충분히 괜찮고, 그리고 향후 전망도 좋으니까, 이제는요,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자체가 외국인들이 워낙에 선물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해가지고요, 종목이 제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제는요, 다음 주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을 출발을 한다면, 이제부터 4월 달도요, 이제 삼성 SDI 같은 종목은요, 점진적으로 서서히 부상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8개월을 기다리셨는데 몇 개월 좀 더 기다리실 수 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셔가지고요, 손실 보지 않는, 손실 보고 나와서 옮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30%니까 한 20% 정도, 10% 정도를 매도하는 거는 괜찮은데요. 저를 믿으신다면은요, 이것만큼은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막상막하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 봤는데요. 자, 고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요, 일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0시 잠을 잊은 그대에게 다음 주 투자 전략에, 그리고 추천 종목들요, 추천 종목들 3종목 빵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께 선물해 드릴 테니까요, 9시에, 일요일 9시입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서 저와 함께 좋은 시간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알찬 시간이 되셨나요? 막상막하 투맨쇼 계속해서 저와 그리고 오세기 멘토님께서 더 좋은 내용, 더 좋은 수익을 위해서 힘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기 멘토님,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아닙니다. 네, 앞으로 또 힘차게 해가지고 그렇죠. 수익률 최대한 많이 내드리도록 하죠.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